안녕하세요. 산업안전을 강의하는 최병환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2022년 2회차 산업안전 기사 필기시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리가 2회차 산업안전 기사에서는 어떠한 문제가 출제되었었는지 저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런 2022년 2회차까지가 우리가 현재 시험에 해당하는 CBT 이전 바로 마지막 직전에 해당하는 필기시험이기 때문에 이후부터는 현재까지 나왔던 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연습해 볼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 CBT 이전 시험에는 어떠한 문제가 출제되었었는지 저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중에서 첫 번째 1과목 산업안전 관리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매슬로우의 인간의 욕구 단계 중 5번째 단계에 속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슬로우의 인간의 욕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갖추고자 하는 욕구인 생리적인 욕구로부터 마지막 최종적인 욕구인 자아실현 욕구까지를 크게 5단계로 구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간으로서 갖춰야 될 의식주에 해당하는 말 그대로 성욕의 욕구, 수면의 욕구, 섭취의 욕구 등이 바로 이 생리적 욕구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 나 스스로의 발전을 위한 욕구인 자아실현 욕구로서 인간은 최종 단계로서 진화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자, 여기서는 5번째 욕구를 고르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4번 자아실현 욕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우선은 각각의 매슬로우의 욕구 크게 5단계를 다시 한번 복습할 겸 살펴보게 된다면 첫 번째 1단계로선 생리적 욕구 말씀드렸던 것처럼 섭취, 또는 호흡, 배설, 성욕 등이 여기에 해당하겠고요. 이러한 생리적 욕구가 갖춰지게 된다면 2단계 안전의 욕구로서 내 스스로가 안전한 상황을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러한 안전의 욕구가 지켜지게 된다면 사회적 동물로서 사회적 욕구가 충족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회적 욕구라고 하는 것은 주변으로부터의 애정 또는 내가 소속되어 있는 사회로서의 소속감을 우리가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가 이 사회적 욕구에 해당하겠고요. 자, 이러한 사회적 욕구까지 갖춰지게 된다면 4번째 단계로서 인정받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자, 내가 이제 사회인으로서 소속이 되어 있다면 이제 상사로부터, 부하 직원으로부터 또는 동료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바로 이러한 욕구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 4단계에 해당할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인정까지 받게 된다면 더욱더 나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 마지막 5단계가 자아실현의 욕구로서 나의 잠재적인 능력을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여기에 해당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는 자기계발서를 읽는다든지 또는 조금 더 좋은 회사로서 나의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이직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다 5단계에 소속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사업장의 현황이 다음과 같을 때 이 사업장의 강도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우리 강도율이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바로 생각나야 되는 공식이 존재하겠죠. 강도율이라고 하는 것은 근로시간에 대한 근로손실 일수 곱하기 1000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근로시간이 얼마인지를 먼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가 이 사업장에서는 한 명이 연 근로하는 시간이 2400시간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사업장에서의 총 근로 시간 수를 구하려면 당연히 이 사업장에 몇 명이 근로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데 500명이 근로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다시 말해서 근로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한 명당 2400시간을 근무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500명이면 그 시간을 곱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근로손실 일수를 구해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자, 지금 첫 번째 보았더니 신체 장애를 받은 사람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사업장의 신체 장애 등급을 보았더니 2급이 3명이고 10급이 5명으로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1급부터 4급까지는 우리가 신체 장애 등급에 따라서 근로손실 일수가 정해져 있다고 했었는데 그 법적 기준 중 1급부터 4급까지는 모두 동일하게 얼마? 7,500일의 근로손실 일수를 지정해놨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10급은 600일 정도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근로손실 일수는 장애 등급으로서 살펴보게 된다면 한 명당 7,500일이니까 3명이면 곱하기 3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10급은 600일이라고 했는데 5명이니까 곱하기 5를 해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 둘은 모두 같은 사업장에 종사를 하니까 2시간을 더하면 되겠죠.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 진단에 의한 휴업 일수를 살펴보았더니
1,500일이래요. 즉 이 사업장에서는 우리가 한 명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1,500일을 휴업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의사의 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1년 즉 365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1,500일 정도는 쉬어야 돼요 라고 하는 것은 전체 1년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근로자에 해당하는 강도율, 즉 다시 말하면 실제로 근무를 했을 때 강도율을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우리가 아무런 조건 없이 인간으로서, 즉 근로자로서 1년 동안 근무할 수 있는 일자는 하루에 8시간, 1년에 300일을 근무하도록 되어 있었죠. 그렇다면 결국 2,500일이라고 하는 것은 365일에 해당하는 값으로서 우리가 실제로 근무하는 300일로서 환산을 해줘야 300일 근무할 동안에 실제 휴업일수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실제로 근무를 하지 못하는 일수에 해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근로손실 일수에 포함이 돼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깔끔하게 해설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게 된다면 자,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근로손실 일수는 한 명당 2,400시간을 근무한다라고 했으니까 총 500명이 있으면 500 곱하기 2,400. 그 다음에 현재 장애 등급이 2급인 사람이 3명 있다라고 했으니까 7,500일 곱하기 3. 10급의 장애 등급을 가진 사람이 5명, 즉 5명이라고 했으니까 600일 곱하기 5. 그 다음에 병원 진단에 따라서 1,500일의 휴업이 필요하다라고 한 사람이 존재하는데 이는 365일, 1년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근무하는 일수 300일 동안으로 환산을 해주고 이때 모든 값을 더해야지만 총 사업장에서의 근로손실 일수를 산출할 수가 있게 되겠죠. 곱하기 1,000을 해주면 강도율이 나오겠습니다. 정답은 22.28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호구 자율안전 확인 고시사항, 자율안전 확인 보호구에 표시해야 될 사항으로 모두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율안전 확인 고시에 따른 보호구에 표시해야 될 사항은 뭐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게 된다면 첫 번째 모델명 기입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니은 제조번호 기입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딕은 사용기한 이거는 뭐 따로 기입 대상이 아니죠. 근데 리을 자율안전 확인번호 역시나 기입 대상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모델명 제조번호 자율안전 확인번호에 해당하므로 정답은 2번 기억 니은 리을에 해당할 수가 있겠네요. 물론 이제 이거 말고도 우리가 뭐 사용 연함뿐만이 아닌 뭐 제조 연월, 제조자명, 규격 또는 등급 등도 표기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지도의 형태 중 참가자에게 일정한 역할을 주어 실질적으로 연기를 시켜봄으로써 역할 연기를 시켜봄으로써 자기의 역할을 보다 확실하게 인식시키는 방법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라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역할을 연기시킨다. 우린 이것을 흔히 롤플레잉이라고 부르게 되죠. 즉, 이 첫 번째 줄만 보더라도 이 학습 지도의 형태는 롤플레잉. 정답은 3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우리나라 말로는 역할 연기법이라고도 부르게 되죠. 자, 그 다음에 5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상 전로 또는 평로 등의 작업 시 사용하는 방열두건의 차강도는 얼마가 될까요? 라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지금 전로 또는 평로라고 하고 있어요. 자, 해설을 보시면 알겠지만 전로 또는 평로 등의 작업을 할 때 차강도는 샵 3에서 샵 5까지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정답은 2번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니까 여러분들 문제상으로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로도 고로강판 가열로나 조개에서는 차강도 2에서 3, 전기로에서는 6에서 8을 지켜주셔야 되겠네요.